안녕하세요. 63세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당뇨를 앓은 지 3년째 되는 환자입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통해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특히 저지방 식품에 대한 맹신이 오히려 제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고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살아왔거든요. 동년배들이 하나둘씩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는 걸 보면서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0세 생일을 맞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공복혈당이 140, 당화혈색소가 7.2%라면서 당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당뇨 가족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평소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체중 관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78kg이었는데 키가 172cm니까 BMI로 계산하면 26.4 정도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최소한 10kg은 빼야 한다고 하시면서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진단 결과를 말했더니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우리 딸아이는 그때 막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아버지 건강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들놈은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쁜데 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한동안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당뇨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서점에 가서 당뇨 관련 책들도 사서 읽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게 되었어요. 합병증으로 실명할 수도 있고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 심하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우선 체중부터 줄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체중 감량을 가장 강조하셨으니까요. 마트에 가서 식품을 고를 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트에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저지방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구르트, 저지방 치즈, 저지방 마요네즈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체중을 줄이려면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하고 저지방 제품을 먹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일반 제품들을 모두 저지방 제품으로 바꿨어요. 아내도 남편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면서 적극 협력해 주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모두 저지방 제품으로 채우고 요리할 때도 기름을 최대한 적게 사용했어요. 아침에는 저지방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고 점심에는 저지방 요구르트와 과일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저지방 치즈와 저지방 햄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지방 섭취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저지방 제품들을 먹는데도 뭔가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저지방 요구르트나 저지방 음료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동네를 빠르게 걸었고 저녁에는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생활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혈당이 처음보다 오히려 10포인트나 더 올라 있었거든요. 식후 혈당도 200을 넘나 들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한다고 했는데 왜 혈당이 더 올랐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뭘 먹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저는 자신 있게 저지방 제품들만 골라서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영양사 선생님을 불러오시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이 오셔서 제가 먹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적은 목록을 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환자분, 저지방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음식이 아니에요.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지방 제품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영양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지방 제품들은 지방을 빼는 대신 맛을 위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많이 넣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을 대신해서 전분이나 다른 탄수화물을 넣어서 걸쭉한 느낌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지방 요구르트 한 컵에 들어있는 당분이 일반 요구르트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지방 마요네즈에도 옥수수 시럽이 잔뜩 들어있고 저지방 치즈에도 각종 첨가물과 전분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건강해지려고 선택한 음식들이 오히려 제 혈당을 올리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영양사 선생님은 실제로 몇 가지 제품의 영양성분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매일 아침 먹던 저지방 요구르트에는 한 개당 설탕이 15g이나 들어있었어요. 각설탕으로 따지면 3개 반 정도였던 거죠. 저지방 시리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방은 적었지만 설탕과 옥수수 시럽이 잔뜩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던 아침 식사가 사실은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왜 저지방 제품들에서 단맛을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을 빼고 설탕을 넣었으니 당연히 달았던 거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줬더니 아내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우리 둘 다 저지방이면 무조건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에 냉장고에 있는 저지방 제품들의 영양성분표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모든 제품에 설탕이나 각종 감미료가 들어있었고 어떤 것들은 일반 제품보다 당분 함량이 더 높기도 했어요. 저는 그동안 건강해지려고 노력한다면서 사실은 당분 폭탄을 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가서 영양사 선생님과 제대로 된 당뇨 식단을 상의했습니다. 선생님은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지방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나 일반 우유를 적당량 마시고 저지방 요구르트 대신 플레인 요구르트에 과일을 직접 넣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양성분표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방 함량만 보지 말고 당분 함량, 나트륨 함량, 첨가물까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저지방 제품들의 단맛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자연 식품들이 심심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플레인 요구르트는 정말 밍밍해서 처음엔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 선생님 말씀대로 신선한 블루베리나 딸기를 넣어서 먹으니까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면서 맛있더라고요. 아내도 요리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지방 가공식품들을 버리고 신선한 채소와 살코기, 생선 위주로 장을 봤습니다. 기름도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적당량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입맛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3주째부터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선 속이 편해졌어요. 저지방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항상 뭔가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했는데 자연 식품을 먹으니까 소화가 훨씬 잘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혈당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170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체중도 3kg 정도 자연스럽게 줄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대로만 계속 관리하면 약물 용량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변에 있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동년배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박종철 형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저지방 식품만 고집하고 계셨어요.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고 고민하시길래 제 경험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분도 식단을 바꾸신 후에 혈당이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도 건강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어르신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우시거든요. 광고에서 저지방이니 무설탕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면 무조건 건강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그런 제품들일수록 더 꼼꼼히 성분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도 이제는 마트에 갈 때마다 영양성분표 읽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꼼꼼히 확인하거든요. 당분 함량, 나트륨 함량, 포화지방 함량까지 다 체크해서 정말 건강한 제품만 골라서 사와요. 우리 딸아이도 아버지 경험을 듣고 나서 자기 가족 식단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 간식도 가공식품보다는 과일이나 견과류로 주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지금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되었는데 혈당 관리가 정말 안정되었어요. 당화 혈색소도 6.5%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체중도 목표했던 68kg을 달성해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광고나 포장지의 건강 강조 표시에 현혹되지 않아요. 정말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이제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으니까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도 된다는 거였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과는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꼭 필요해서 받았던 상담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건강 정보를 얻고 제 식단을 점검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는 것들일수록 더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음식은 따로 건강하다고 광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브로콜리나 시금치가 건강하다고 광고하는 걸 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면서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연에서 나는 식품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영양을 가지고 있는데 인공적으로 이것저것 빼고 넣은 가공식품들이 더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정말 다양한 건강 강조 제품들이 나와요. 저당, 무당, 저지방, 무지방, 고단백, 저염 등등 온갖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제품들을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설탕 음료라고 해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으면 사지 않아요. 인공 감미료도 장기적으로 보면 몸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라리 물을 마시거나 직접 과일을 우린 물을 마시는 게 훨씬 건강해요. 저염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을 줄이는 대신 맛을 내기 위해 다른 화학 조미료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바에는 천연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간을 조절하는 게 더 낫죠. 아내도 이제는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예전에는 기성품이나 반조리 제품에 의존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걸 직접 만들어요. 김치도 직접 담그고 장아찌도 직접 만들고 심지어 된장까지 직접 담그려고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먹는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은 바쁘다 보니까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저처럼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아들놈도 그랬어요. 혼자 살면서 거의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만 때웠거든요. 제가 당뇨 진단받고 식단을 바꾸는 걸 보더니 자기도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주말마다 집에 와서 아내가 만든 반찬들을 가져가요. 그리고 평일에도 최대한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려고 노력해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스스로 챙겨서 하게 되었어요. 건강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걸 먹으면 몸이 그걸 기억하고 좋아해요. 반대로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몸이 신호를 보내죠. 저도 이제는 몸의 신호를 읽을 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끔 외식을 하거나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다음날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혈당도 평소보다 높게 나오고요. 그러면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서 몸을 정화시켜요. 당뇨 환자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있어요. 저처럼 저지방 식품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김영수라는 분은 저보다 더 심한 경우였어요.
저지방 제품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용이라고 나오는 특수식품들까지 사서 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더 비싸고 건강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당뇨 환자용 빵이나 과자 같은 것들이 그래요.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를 쓰긴 했지만 여전히 밀가루와 각종 첨가물로 만들어진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 먹느니 차라리 현미밥이나 통밀빵을 조금씩 먹는 게 더 나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건 결국 가장 좋은 건강식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전통적인 식단이라는 거예요. 현미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음식들이 촌스럽고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완전 식품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 제 하루 식단을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현미밥빵 공기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정도예요. 점심에는 잡곡밥에 생선이나 두부 반찬, 그리고 채소 위주의 반찬들을 먹어요. 저녁에는 조금 가볍게 샐러드나 과일 위주로 먹고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오이 같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들을 먹어요. 예전에 즐겨 먹던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같은 건 이제 거의 안 먹어요. 가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조금씩만 먹을 뿐이에요.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려고 노력해요. 대신 커피나 음료수는 줄였어요. 커피도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마시고 설탕이나 프림은 넣지 않아요. 음료수는 아예 사지 않아요. 이렇게 생활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몸이 완전히 적응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 식단이 그리워지거나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음식들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혈당 관리도 정말 안정되었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보통 100에서 110 사이로 나와요. 식후 혈당도 14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당화 혈색소도 6.2%로 정말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중도 68kg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BMI가 23 정도니까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서 일상생활이 정말 편해졌어요. 요즘은 등산도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동년배 분들과 함께 인근 산에 올라가는데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어요. 숨도 덜 차고 다리도 덜 아파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의 효과를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가족들도 정말 기뻐해요. 딸아이는 아버지가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고 정말 안심이 된다고 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활기차게 놀아주시니까 좋아해요. 예전에는 조금만 활동해도 금방 지쳤는데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한참을 뛰어놀아도 괜찮아요. 아내도 남편이 건강해지니까 본인도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지키다 보니까 아내 건강도 덩달아 좋아졌어요. 아내도 체중이 조금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거든요. 최근에는 동네 보건소에서 당뇨 예방 교육을 할 때 제 경험담을 나누기도 해요. 보건소에서 요청하셔서 가끔 강의를 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특히 저지방 식품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지방이면 무조건 건강할 거라고 믿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음식을 고를 때는 포장지의 광고 문구를 보지 말고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피하라고 조언해 드려요. 성분표에 모르는 이름이 많이 나올수록 가공이 많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성분이 단순하고 아는 재료들로만 만들어진 제품일수록 자연에 가까운 건강한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고를 때도 성분표를 보면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우유, 유산균만 들어있는 플레인 요구르트가 가장 좋고 설탕이나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피해야 해요. 두부도 마찬가지예요. 콩과 간수만으로 만든 전통 두부가 가장 좋아요.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 두부들은 영양면에서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이런 정보들을 나누다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저처럼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줄어들면 좋겠거든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미디어에서도 건강 정보가 정말 많이 나와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매일같이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소개하죠.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맹신하면 안 돼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좋은 음식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건 의료진과 상담하는 거예요.
저도 영양사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상담하면서 제게 맞는 식단을 찾아갔거든요. 혼자서 이것저것 시도하다가는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인터넷이나 책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지방 식품을 선택했던 것도 결국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먹었다면 당뇨 합병증까지 생겼을지도 몰라요.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실천할 의지도 중요하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의 식습관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에요. 이미 몸에 배어서 자연스러워졌으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전 식단으로 돌아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혈당 관리도 꾸준히 해나갈 거예요.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영양사 선생님과도 상담을 계속 받을 계획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니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 제품을 고르실 때는 화려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료진이나 영양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라요. 저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오히려 일반 제품보다 더 많은 당분이나 첨가물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조상들이 먹던 전통 음식들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요. 현미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이런 단순한 음식들이 실제로는 가장 영양가 높은 음식들이거든요.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